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식스 시그마의 수준은 3.4 ppm이다. 그죠? 3.4 ppm이고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3 시그마는 66,807 ppm. 그죠? 66,807 ppm.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6 시그마하고 3 시그마 사이에 한국에서 한때 100 ppm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100 ppm 운동. 그죠? 100 ppm 운동은 3.4 ppm 비하면 좀 못하지만 그래도 66,807 ppm은 대단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한때 100 ppm 운동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3.4 ppm을 양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99.99966%다. 그죠? 여기에 3.4 ppm 더하게 되면 딱 100%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실제로 기업에서 6 시그마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6 시그마. 그죠? 6 시그마의 시그마는 뭐라 그랬죠? 하면은 통계학에서 배우는 표준 편차의 개념이에요. 표준 편차. 그죠? 6 시그마는 바로 표준 편차이다. 근데 기업에서 왜 6 시그마를 선호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왜 선호하냐 하게 되면은 고객 만족도 달성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수익 개선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 예전에는 고객 만족을 강화하게 되면은 기업의 수익이 좀 떨어진다 걱정을 했었는데 이것은 둘 다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다음 이름표 좀 더 잘 보이게 하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6 시그마 핵심이 뭐길래 두 가지 다 달성할 수 있습니까? 고객 수익, 고객 만족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또 기업의 수익도 기여한다. 혹시 누가 아이디어 있어요? 자, 예전 고객 만족 운동 엄청 강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고객은 만족하는데 우리는 좋은 게 뭐가 있냐? 그죠? 6 시그마가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줬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품질도 예전에 어떻게 한 사람들이 품질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 생각을 바꾼 사람 누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품질에 대한 생각을 바꾼 사람이었어요. Quality is free. 품질은 공짜다. 그죠? 네, 크로스비. 그런 거 여러분 잘 이제 기억해둬야 돼요. 그죠? 자, 크로스비라는 사람 때문에 품질을 좋게 해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 것이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3.4 ppm의 완벽한 6 시그마의 근거가 된 거죠. 자,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그 주란이라는 사람이 품질에 대한 비용 개념을 처음 도입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한 사람은 누구죠? 체계화한 사람은 파이겐바움이지 않습니까? 파이겐바움. 그죠? 파이겐바움이 품질의 비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죠? 두 가지는 뭐죠? 실패 하나 있고 또 뭐 있었죠? 통제. 예방이라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통제와 실패. 크게 보면 두 가지. 통제와 실패. 통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예방과 평가. 그죠? 예방. 애초부터 잘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 평가는 뭐죠? 앞에 잘 만들어진 물건만 뒤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실패는 또 크게 다루면 몇 가지 있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여러분 실제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내적인 것은 뭐죠?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하는 거야. 이게 너무 못 만들었다. 그래서 등예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또 재작업 한다든지. 그죠? 외적은 뭐죠? 일단 소비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때 대처하는 경우죠. 언제 돈이 더 많이 들겠어요? 클레임이 외적일 때 엄청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파이겐바움이나 주란이 얘기했던 그 그래프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얘기했어요. 그죠? 자, 주란의 그래프는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한쪽이 증가하면은 다른 쪽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근데 크로스비는 그 비용 곡선 때문에 우리가 6 시그마 무결점을 달성할 수 있다 말을 했었는데 주란과 파이겐바움이 제시한 그래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잘 물어봐요. 제가 그 두 사람을 비교 설명을 여러분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그래프 때문에 이 크로스비의 생각이 딱 확연하게 드러났죠?
자, 일반적 생각은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크로스비는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증가하지 않더라. 어떤 비용이죠? 통제 비용이. 통제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더라. 자, 여러분 그 품질에 기해 있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식스 시그마가 그래서 다시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식스 시그마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프로세서 개선이에요. 프로세서. 그죠? 프로세서라는 말은 한국말로 굳이 바꾸게 되면은 업무라고, 업무. 그죠? 그래서 옛날에 한때는 식스 시그마 전에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새로 한번 우리가 계획을 해보자. 새로 한번 설계해보자. 그래서 한국말로 말하면 업무 재설계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업무 재설계. 한때 막 교보문고에 한 섹션의 책이 그런 책밖에 없어요. BPR, 줄여서 BPR 그래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죠? 자, 근데 BPR은, 물론 뭐 BPR도 좋은 방식이에요. BPR은 이제 굳이 따지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식스 시그마 같은 경우도 고객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돼요. 그죠? 어떤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 있지만 어떤 프로세스는 고객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죠? 그냥 기업 내부적으로 이 프로세스 개선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죠? 식스 시그마에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전부 다가 고객의 출발점부터 해서 고객이 떠날 때까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더 고객에게 좀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 좀 단축해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다든지 좀 단축해서 할 수 없을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자, 그렇게 하니까 프로세스가 단축되다 보니까 정보 시스템 통해서 단축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업이 불필요한 그런 투입 자원을 줄일 수 있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쉽게 말하는. 그래서 기업도 수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설계하는 그 프로세스를 가정하면 예전은 몇 년 걸리는 것이 우리가 1년 정도 단축했다. 엄청 큰 성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식스 시그마가 다시 말하면은 고객 만족과 기업의 수익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굉장히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가능하냐 물으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서. 그죠?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스 시그마의 추진 체계라든지, 절차,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특히 이제 식스 시그마 중에서도 요 사이 보면은 뭐 식스 시그마, 여기 있는 건 디자인 포 식스 시그마도 있고, 뭐 휴먼 식스 시그마 이런 말들도 제가 이야기했죠. 컨설팅 업체도 새로운 아이디어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 진행 중 업무가 아니라 프로세스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 설계 때부터 우리가 좀 잘하자 하는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생산 관리에서 한때 CE라는 단어가 있어요. CE. 그죠? CE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C가 뭐냐 하면은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이에요.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컨커런트이 뭐죠?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그죠? C가 굉장히 중요하다.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컨커런트 하는 말은 동시에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동시공학이에요. 동시공학. 그죠? 자,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설계하고 생산한 다음에 그다음 물건을 소비자 구매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은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생산하는 사람 또 판매하는 사람이 동시에 모여가 회의를 해요. 그 설계 얘기를 하면 생산하는 사람이 야, 그 설계대로 우리는 만들 수가 없다.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죠. 또 판매하는 사람이 예전에 그 물건 팔았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다. 또 설계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결국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원초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모두 고려하자 하는 것이 바로 동시공학의 개념이에요. 그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OM에서 웬만한 영어 단어는 여기서 다 배운다 그랬어요. 신문에 보는 신조 여기서 다 배워요. 그죠? 또 한때 굉장히 유행했는 또 말이 뭐가 있냐게 되면은 FMS라는 게 또 있어요. 한때 또 FMS 엄청 FMS는 우리가 이미 OM의 중요한 지표에서 벌써 배웠어요. 유연성.
그죠? 유연성이 영어로 뭐죠? flexibility.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라서 flexible. 그리고 manufacturing system. 그죠? 자, FMS는 바로 단어 멋있지 않습니까? 유연 생산 시스템,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이다. 유연하다는 말은 어떤 고객 요구가 오더라도 그 기계는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FMS 기계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비싸겠죠, 그죠? 근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FMS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뭐 1부터 해서 뭐 N 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막상 만들고 나서 소비자가 그 물건을 수요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순서로 물건을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FMS 굉장히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순서로 시퀀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퀀서. 그죠? 어떤 시퀀스로 물건을 만들어야만 될 것이냐.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제일 많이 쓰인 아이디어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일 많이 쓰인 아이디어는 긴급도 순으로 순서를 정하는 게 좋다. 그죠? 그 뜻이 뭐냐면은 어떤 제품이 목표 수준이 있죠. 내가 최소한 타깃을 I번째 제품은 타깃 10,000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죠? 10,0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재고가 예를 들어서 몇 개냐 하면은 뭐 CI개를 하면 현재 10,000개 만들어야 되는 1,000개를 갖고 있다. 9,000개 더 필요하잖아요. 9,000개가 필요한데 그것을 만드는데 걸리는 생산율이 중요하죠. 시간당 100개씩 만들 수 있다는 90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품목별로 이 긴급도를 조사해요. 타깃에 대비해서 커런트 양은 얼마가 있고 그것을 프로듀스 하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럼 이 값이 고려하면 말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거는 10,000개에서 1,000개 있는 9,000개를 하더라도 1시간에 1,000개씩 만든다. 그러면 금방 9시간에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저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부터 우리가 먼저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죠?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생산 관리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마 오늘 그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홀류 생산을 조사한 친구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산 라인은 홀류 생산을 해요.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그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바로 순서죠. 어떤 순서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죠? 제가 또 조금 설명하면은 우리가 뒤에 가서 도요타 가서 이제 또 배우는데 도요타는 우리 뒤에 가서 공부하지만은 저스트 인 타임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제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 도요타 생산 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을 홀류 생산해요. 그죠? 자, 홀류 생산하는데 A 타입은 월 5,000대가 필요해요. B 타입은 월 10,000대가 필요해요. 한 달에 5,000대, 한 달에 10,000대예요. 그죠? 자, 도요타 생산 라인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 월 생산대로 하게 되면은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것을 다시 일생산으로 다 변환을 시켜요. 일생산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25일 일한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럼 1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A는 1로 몇 대예요? 네? 20. 20요? A 얼마예요? 한 달에 5,000대. 그리고 한 달에 25일 일한다 그랬고. 얼마입니까? 200. 예. 그 B는 어떻게 되죠? B는 400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 단위로 생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똑같죠? 내가 한 달 목표 잡아 하는 거는 실패할 확률이 커요. 그걸 1로 나누어 가지고, 그죠? 1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점검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나왔죠. 일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기 1대2의 관계잖아요. 그럼 생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 한 대 만들고 BB, A 하나 만들고 BB. 이렇게 사실은 생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홀류 생산의 생산량을 고려한 가장 중요한 생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뒤에 가서 배우는데 이것을 프로덕션 스무딩이라 그래요. 그죠? 생산을 아주 스무스하게 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매일매일 200개 스무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은 200개 굉장히 빨리빨리 생산했다? 그럼 더 생산하면 안 돼요.
그때는 기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기계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빨리 생산 끝났다 그러면은. 어느 날은 생산이 제때 다 못했다 잔업해야죠. 더 해야죠.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새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 좀 많이 내고 있잖아요. 오늘 누가 발표하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일이 많을 때 생산을 많이 했으면 그 시간은 자기가 결국 저금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일감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저스트 인 타임에 이런 홀류 방식일 때 시퀀서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죠? 홀류 AP 다 만들 수 있어 좋잖아요. 어떤 순서로 만들래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 순서로 만들었을 때 재고가 제일 적게 쌓이는 경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 단계부터 염두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잘 알아둬야 돼요. 예. 지혜의 잭 웰치가 이 중에 어떤 타이틀이라고 그랬죠? 지혜의 잭 웰치는 챔피언이다.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많이 아는 만큼 아래 사람을 잘,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일단 많이 알아야 돼요.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주요 개념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린벨트는 말뜻 그대로 현업의 담당자예요. 우리 한때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도, 어떤 기업하고 이 수업을 개설한 적이 있어요. 그 수업을 개설해서 다 들으면은 이제 뭐 어떤 조건을 통과하면은 그린벨트 주는 식으로. 그죠? 회사의 가장 기본이다. 뭘 하느냐 하고 봤더니만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기본 문제를 해결한다. 그죠? 기업에 가면 통계 방법은 이제 계속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모든 생산에 산포가 있고 표준 편차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개선 프로젝트와 현업 업무를 병행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 돼 있죠. 그린벨트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교육도 보조하면서. 그죠? 그래서 하나 더 위에가 태권도처럼 벨트가 있죠. 하나 더 위에는 블랙벨트예요. 블랙벨트는 바로 자기 스스로 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내야만 성급이 되는 또 직위 승진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교육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그 다음에 그린벨트 교육을 담당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업에 심사가 가게 되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마스터 블랙벨트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많이 봐요. 마스터 블랙벨트 수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중요하고 또 얼마나 증가하는지 속도도 중요해요. 매년 마스터 블랙벨트가 두세 명씩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제가 전에 GS 칼텍스 마스터 블랙벨트 교육하러 가보니까 그런데 염두에 두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품질에 대해서 좀 생활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죠. 자, 마스터 블랙벨트는 MBB라 그래요. 뭘 해야 돼요? 챔피언을 보좌하고, 그죠? 그리고 블랙벨트하고 밑에 있는 그린벨트를 자문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애로사항도 처리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자동차적 생산 라인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 생산 라인을 쭉 보게 되면은 교통신호등처럼, 신호등이 돌아가요. 그죠?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돌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생산을 멈추어야 돼요. 더 생산해봐야 계속 불량을 생산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멈추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들 해결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조건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지금은 이제 갖추어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작업자가 다 기능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작업자 여러 기능을 갖고 있어가지고 순환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봐야만 일이 멈추었을 때 다 모였을 때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누가 발표하는데 한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나 내 하는 일 늘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환해서 하는 경우 많죠. 우리 고려대학교도 직원분들이 어떻게 돼요?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 넘어오시면 물론 장단점이 서로 있긴 있어요. 좀 알만 하면은 전문화 될 때 떠나야 되니까. 또 단점은 너무 오래 거기에 있다 보면은 좀 타성이 적고 어떤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가지고. 자, 어쨌거나 마스터 블랙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래도 경험이 제일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 에러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스터 블랙벨트가 굉장히 기업에 중요하고.
챔피언은 최고 책임자네요. 보니까 식스 시그마 경영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다. 그죠? 우리가 이걸 향해서 뭘 할 것인지. 그죠? 자. 제약회사에서 제약을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가 보통 10년 걸리면 그것을 우리가 대폭 줄여서 7년까지 한번 줄여보자. 당연히 중요한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그 지표에 따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뭘 일한다 할 때는 지표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프로젝트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물들도 없애주고 또 지원도 해주고. 그죠? 특히 품질은 최고 경영자의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일을 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추진 체계는 여러분이 이제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예.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 예. 그럼 이제 프로젝트 어떻게 하느냐. 그죠? 여러분들 프로젝트 뜻이 뭐죠? 프로젝트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프로젝트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뭘 프로젝트라 그래요? 혹시 누가 아이디어 있나요? 프로젝트.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그것도 프로젝트입니까? 대형 프로젝트죠. 대형 프로젝트라 그래요. 그죠? 프로젝트 일반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한 번, 보통은 단 한 번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죠?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일로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일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고속도로를 몇 년 만에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 그죠?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관리하는데 왜 어렵냐 하게 되면은, 거기도 역시 순서예요. 프로젝트 하려면은 어떤 일이 끝나야만 또 그 다음 일 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중요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단계를 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단계를 제가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 한번 적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이야기만 해요. 정의는 뭐죠? define, 그죠? 일단 내가 어떤 일을 풀어야 되는지 다 풀 수는 없잖아요. define 하고 나서 항상 제가 피터 드러커가 뭐라 그랬다 그죠? 측정이 없는 곳에는 개수는 없다. 그죠? 자, 측정할 수 있어요.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현재 인천공항 통과하는데 1시간인데 이거를 30분 하자. 벌써 아이디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고객이 들어올 때부터 하는 일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 개선할 포인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A는 분석하는 거, 이제 analyze, 그죠? 분석하고. I는 뭐죠? improve, 그죠? 개선하고. 그리고 나서 C는 이제 컨트롤해서 우리가 관리해 나가는 거. 이걸 보통 D메이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이 부분을 물을 때 키워드를 잘 적어야 돼요. 키워드를 잘 보십시오. 키워드가 중요한데, 자, 식스 시그마의 제일 핵심은 모든 고객을 다 잘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 회사에 물건을 사가는 사람을 잘 분석해 보게 되면은 우수 고객이 있고 뭐 그런 일반 고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우수 고객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요 고객을 정의하라. 주요 고객. 누가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죠? CTQ는 뭐에 약자할 것 같아요? 기업에는 CTQ를 이렇게 많이 써요. CTQ. 네? 아니요. CTQ, Q는 쉽게 말하면 퀄리티예요. 그래서 critical to quality. 품질의 결정적인 거. 그죠? 그걸 파악해야 되죠. 야, 이 사람을 만족시키려면은 이 사람은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요 고객을 잘 정의해서 그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 되죠? 그죠? 모든 사람 다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 만족시킨다. 저는 보통 누가 얘기하는데,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회사 사장님이 그래요. 자기는 사람 평가할 때도 파레토 법칙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7대3 법칙을 선대요. 그럼 뭐냐 물었더니만 100명 중에 70명이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래요. 100명이 다 좋아하지는 못한대요. 30명이 아무리 그 사람 나쁜 사람이어도 다수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100명 중 70명 여러분이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100%가 다 좋아하지는 못하죠. 그죠? 네,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위해 가지고 내부의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개선하는 점을 잘 찾아내요. 그죠? 호텔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한다. 그냥 간단하게 고객이 호텔에 도착했다, 떠났다 하면 개선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등록할 때부터 내 이름이 제대로 등록이 안 돼 있네? 그럼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자세히 봐야 돼. 등록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하고 나서 맡긴 가방을 다시 호텔 룸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실수는 없는 것인지. 응급실 마찬가지예요. 또 그 다음에 자동차의 설계 똑같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자세하게 할수록 그만큼 개선점이 많이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 자꾸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일에서 개선하고 싶다. 생산 관리에 중요한 테크닉이 있어요. 아침에 출발해서 집에 갈 때까지 과정을 기술하는 거, 쉽게 말하면. 기술하는데, 기술하려면 물론 말로 할 수 있지만 기호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호를 쓰는 거예요. 기호가 주로 어떤 기호 쓰는, 어떤 기호를 주로 쓰냐 하게 되면은, 동그라미 기호라든지, 또는 삼각형 기호라든지, 또는 화살표 이런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와서 집에 갈 때까지 해서 이동은 화살표로 보통 나타내요. 이동해야 되는 것이니까. 학교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하는 것은 동그라미로 나타내요. 오퍼레이션, 작업은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그냥 시간 낭비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갈 때까지, 그죠? 어떤 비생산적인 것들은 전부 다 뭘로 표시되죠? 역삼각형 표시가 되는 거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중에서 역삼각형 비율이 70% 내가 문제 심각한 거죠. 그죠? 안 적어보면 개선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뭐, 그냥 와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니까. 그죠? 어떤 학생을 보니까, 저기 당구장에 가서 열심히 당구를 쳤다. 그건 동그라미 들어가나요? 그건 자기가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나는 앞으로 뭐 당구 선수의 꿈이 있으면서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오퍼레이션이 될 수 있겠죠. 나는 공부로서 사회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저것은 큰 역삼각형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과정을 쫙 나타내 보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큰 프로세스죠. 거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결국 줄이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그 개선이죠.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를 잘 정의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측정 보십시오. 측정은 당연히 현재 수준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as is가 파악되어야만 그 다음 to be. 어떻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문제를 계량적으로 규명할 수 있어야 된다. 품질이 나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량률이 1% 이건 말이 됩니다. 그죠? 불량률 1%니까 불량률을 0.5로 줄여야지.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반드시 계량적으로.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목표 설정도 얘기했었어요. 목표 설정도 반드시 계량화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또 제가 뭐라 그랬죠? 두 번째는 달성 가능하면서도 또 동기부여가 돼요.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나 못하겠다. 그죠? 또 너무 낮게 잡으면 또 그런 것도 문제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분석도 보십시오. 여러분, 분석. 분석도 여기에 보게 주면은 다 검토하는 게 아니죠. 바이털 퓨가 뭡니까? 정말 중요한 원인을 찾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품질 할 때 파레토 도표 적용 봤죠? 그죠?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 일으키는 그걸 치중하면은 동시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적을 때 다른 거 몇 개 빠져도 되지만은 제가 이거 빠졌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식스시그마 프로젝트 추진 절차를 쓰시오 할 때 여러분들이 저도 뭔가 100% 완벽히 적지는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정의할 때는 반드시 주요 고객에 대해서 고객 요구 사항을 쓴다. 그럼 벌써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평가는 제가 늘 하는 방식이 우리 요 수업들은 요 학생들 기준으로 평가하겠어요. 그죠? 여기 수업 들은 친구가 요 4개 다 적었다. 그러면 걔가 만점이 되고, 그 다음 거기에 비례해서. 그죠? 다 하나씩 적었다. 그러면 하나가 다 만점인 거죠. 그죠? 측정도 얘기했고, 분석은 바이털 퓨로 얘기했습니다. 바이털 퓨.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선할 때도 여기 중요한 말들이 많아요. 개선할 때, 개선 방안 도출할 때 브레인스토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 혹시 뭔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브레인스토밍. 많이 들어봤잖아요. 브레인스토밍 한다. 브레인스토밍은 뭘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죠? 떠오르는 생각을 아무거나.
그렇죠. 브레인스토밍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아이디어 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히 배제해야 됩니까? 그것도 다 수용하는 거죠. 정말 자유롭게, 그죠?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 그죠? 중요할 수 있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출판사 사장 얘기 들어보니 재밌는 것이 그 책이 처음에 나올 때는 그냥 영어 제목을 그냥 한국말로 그대로 바꾼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책이 생각보다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젊은 신입 직원이 지나가면서 그 제목으로는 너무 어려서 잘 안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야, 너가 그랬으니까 그럼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그죠? 그랬더니 그 원책에 고래가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내가지고 대박 난 거 똑같은 경우죠. 똑같은 번역책이지만 제목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청춘은, 아프니까 청춘이 똑같은 거예요. 그 책도 교수님이 처음 갖다 줬을 때는 그 책 제목이 아니에요. 그죠? 출판사에서 아이디어. 요새 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 제목 보고 또 사람들이 대부분 그 책을 다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미국 그 대학 교수 깜짝 놀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에 대해 가지고 그 책을 사본 사람이 너무 많다는 데서 놀랐고 굉장히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놀랐는 것이 그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책 제목 보고 좀 읽다가 중간에 다음 읽어야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놀랐다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여기 정말 보시는 것처럼 이 브레인스토밍 신입 직원 옛날 같으면 그런 의견을 보통 무시했죠. 아직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옛날 LG의 초콜릿폰 똑같아요. 초콜릿폰 대성공할 때도 역시 신입 직원의 아이디어,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이디어가 많다 해서 어느 기업은 한계 도전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입 직원 중에 아이디어 많은 친구를 뽑아가 야, 너는 1년 내내 세계만 여행해, 그죠? 아무런 조건이 없는 대신에 돌아올 때는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그 팀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름이 한계 도전팀이에요. 다닐 때는 좋았지만 귀국할 때는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뭘 들고 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브레인스토밍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걸 막 어떤 듀 데이트를 주고 이러면은 안 나오는 경우죠, 그죠? 언제까지 해? 이런 어렵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보십시오. 관리의 제일 중요한 점 뭡니까? 지속되도록. 그죠? 개선된 프로세스가 한 며칠이나 돌아갑니다. 그죠? 하다 보면 사람들 불편하니까 슬그머니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지속되도록. 그죠? 제가 이야기했죠. 모든 혁신 기법이 지속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평가와 보상. 그죠? 그 평가해서 그게 맞게 보상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건 정말 보상이 결국은 체계화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절차도 제도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단계를 여러분 잘 이제 구별해 둬야 돼, 그죠? 자, 제가 쉽게 물으면 6시그마의 추진 절차를 말하시오 하면은 요 D메이커로 일단 이런 말하면 돼요, 그죠? D메이커로,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6시그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요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예, 이야기 할게요. 자, 액션 워크아웃 같은 것도 여러분들 보통 워크아웃이 뭐죠? 뜻이 뭐죠? 신문에서 많이 보잖아요. 워크아웃. 워크아웃 뜻이 뭐예요? 혹시 누가 얘기해 볼 친구 없나요? 워크아웃 뜻이 뭐예요? 기업 회생 절차. 그렇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있을 때는 브레인스토밍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거 하는 방법들 적용을 해가지고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개선, 사실 말로만 하고 끝나는 분위기, 이 액션 워크아웃 잘하는 기업이 바로 제가 지난번 지휘를 말했을 거예요. 아이디어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위에 사람이 딱 두 가지밖에 말 못해요. 그것은 이런 이유로 우리 회사는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은 좋으니까 한번 바로 해봅시다. 그죠?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하지 말자는 말을 돌려서 말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액션 워크아웃 이런 기법들이 제대로 잘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우리 지난번에 그 발표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저기 최진아 학생 있나요? 혹시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첫 번째 줄라서 제가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한번 이야기해보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 내용 이야기해볼래요? 두 명이 못한 우리 임다빈 학생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핵심, 제가 항상 얘기했죠. 뭐 말할 때는 그냥 보고 다 하는 것이야. 제가 보니까 여러분 특히 낸 걸 쭉 보니까 그 표가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접어서 내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그죠? 이거는 뭐 매일 경제에 매달 매일자 기사도 밝혀야 되지. 여러분 그런 습관돼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요 사이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말 과제 내면은 우리 지금 블랙보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하면은 그 표절을 바로 조사할 수 있어요. 몇 퍼센트 표절 바로 나옵니다. 제가 팀 끝나 바로 알려드리고 어느 부분하고 똑같다는 것도 또 알려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참 가장 핵심 사항 말하고 다음에 나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한다.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제가 수업한 기사는 이마트 물류센터에 가는 기사인데요. 이마트가 온라인이 충당하는 아시아 유럽의 최초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물류센터에서는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자체 개발한 ECMS 물류 시스템을 갖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해서 효율성을 더 높이고 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컨베이어 라인 어디에 주로 설치되어 있죠? 생산 라인에. 그죠? 그것이 생산뿐만 아니라 물류까지도 설치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특히 오늘도 누가 발표하겠지만 물류 그러면은 이 아마존의 물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존의 물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배달하는 것부터 해가 아마 새로운 방법부터 다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컨베이어 라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꼭 생산뿐만 아니라 그런 곳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임다빈 학생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ARM 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았는데 네. 작년에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제조업 혁신 전략 보고서에 소개된 7가지 미래 제조업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 중에 공장 없는 제품 생산자의 선도적 사례로 실시된 기사인데 그게 25년 전부터 그 디바이스들의 프로세서를 만드는데 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설계만 만들어서 그걸 다른 제조업체들한테 그 설계를 판매해서 그쪽에서 제조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 회사는 그 제조업체들과의 관계를 생태계라고 여기고 그 갑을 관계가 아니라 같이 같은 생태계 안에 있는 파트너로서 인식을 하고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회사는 그 제조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설계만 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그 기업 구조를 만들다 보니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25년 전부터 모바일 프로세서에만 주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모바일 프로세서가 컴퓨터보다 엄청 중요한 시대가 때문에 이게 유명한 인텔 프로세서보다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 프로세서에만 주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또 미래를 혁신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IoT라고 사물 인터넷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옛날은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죠. 옛날은 그죠? 삼성 대 예를 들면 노키아. 지금 어때요? 기업 대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그 기업에 관련된 협력업체를 다 포함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생태계예요. 그죠? 그런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금 잘 설명한 것처럼 협력업체를 이제는 정말로 동반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대기업 어떻게 합니까? 협력업체에 필요한 품질 교육을 누가 시켜줍니까? 대기업이 다 시켜주는 경우죠. 대기업이 해외에 진출한다. 협력업체에 필요한 그런 의학적인 그런 능력도 역시 대기업이 다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잘 만들어 그 물건을 사용해서 결국 완제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삼성의 스마트폰을 만든다? 삼성이 100% 다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아마 한 80몇 프로는 거의 다가 협력업체에서 만드는 것들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셈블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태계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시대적인 그런 화두로 요새는 뭐 상생협력이네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은 협력업체에서 물건을 받으면 바로 돈을 줬나요? 막 6개월, 그죠? 어음을 끊어주고 이래 하지 않 지금 안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100%, 미리 주지는 못하더라도 100% 현금 결제 이루어지는 경우들, 그죠? 이제는 사람들이 협력업체를 쉽게 말하면 내가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나의 하나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경우죠. 그죠?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잘 말했어요. 자,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이것을 이제 나누어 드리지 않고 여러분은 이제 다 이제 좀 기억을, 여러분 정말 좋은 기사는 남한테 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한테 소개할 때 보고하는 것들부터 몇 가지. 또 제가 보니 잘 겹치지 않는데 우리 정주영 학생하고 최진아 학생이 그래도 겹쳤어요. 굉장히 그 SM과 YG에 대해서 겹쳤지만은 관계없어요.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진아 학생하고 정주영 학생 어디 있죠? 정주영 학생이 한번 뉴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기사, 똑같은 기사 가져왔기 때문에 정주영 학생 기사에 대한 좀 내용을 소개하고 본인의 생각을 좀 얘기하면은 그 다음 우리 최진아 학생이 좀 다른 견해를 좀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죠? 같은 거 겹쳐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어떤 학생은 보니까 나는 앞으로 SM에서 잘 될 것 같아. 그죠? 아니야, 나는 YG 모델이 더 좋을 것 같고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이야기,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얘기합시다. 제가 조사한 거는 SM과 YG의 사업 다각화 전략인데요. SM 같은 하면서 오감 SM의 콘텐츠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셀레브리티 샵은 그 판매 개수가 모자라가지고 한정 판매하는데 모자라서 판매 개수를 제한하기까지 하는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YG 같은 경우는 광고 대행사인 휘닉스 홀딩스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YG 측에서는 사업인 음악 공연 부문에 집중하고 휘닉스 홀딩스를 통해서는 패션, 화장품, 영상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YG에서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와 뭐 의류 브랜드까지 같이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기사를 봤는데 또 이 기사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이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흥행 여부를 확실하게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흥행 리스크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하게 그 음악, 문화 뭐 이런 공연뿐만 아니라 의류, 화장품 이런 거에도 그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다각화 전략을 통해 기업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보고 나서 요즘의 트렌드, 현재 사회 문화 흐름을 맞는 아까 또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해서 잘 파악한 사업 다각화 전략을 사용한다면 기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그 장소에 가봤나요? 가보지 못했고. 우리 학생 가봤나요? 그 SM 그 본 적이 있어요. 1인당 2개밖에 못 산다고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1인당 2개밖에 못 살 정도로 하도 인기 있어가지고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 네, 그냥 보기만. 알았어요. 그죠? 자,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예요. 그죠?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항상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만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좋아요. 자, 우리 최진아 학생은 또 다른 혹시 뭐 더 추가할 그런 또 생각이 있나요? 저는 이 기사가 SM과 YG를 비교해서 기사를 냈잖아요. 그걸 네. 보면서 SM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불안정합니다. 기대어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SM은 신규 사업을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기서 판매하는 물품들이 다뭐 소속 가수들이나 뭐 소속 가수들의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그 자체가 그냥 이미 그 가수들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에만 그쳤다고 생각했고 YG는 그거와는 별개로 화장품 브랜드와 의류 브랜드를 런칭해서 런칭했기 때문에 좀 더 YG 쪽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제 YG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때요? 지금 학생 의견에 대해 가지고 SM 순간 반짝할 뿐이지 좀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그 YG가 제대로 된 캐시카우를 좀 더 확보해 나갈 것 같다. 생각이 동일해요?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다. 그럼 그 말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혹시, 우리 지금 이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그런 캐시카우가 좀 준비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 친구 혹시 있나요? 기업이 뭘 하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캐시카우를 그래도 준비해 두는 게 좋겠다. 그런 기사 혹시 누가 해왔나요?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것까지는 아닌데 제가 보던 기사는 그 중소바이오 혹은 제약기업들에 관한 것인데요. 중소바이오나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이나 이런 새 제품을 만드는 데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외에 캐시카우, IT 유통이나 혹은 다른 정밀 기술 같은 캐시카우를 통해서 수요 바이오와 제약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현금 자원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안정적으로 될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따로 분리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중소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음표에서 별 사업으로 가기까지 또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캐시카우의 현금 지원을 이게 필수적이고 꼭 이것은 중소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좀 나타나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인수한 것은 SK텔레콤이라는 캐시카우를 통해서 좀 이렇게 그 당시 반도체는 이렇게 경기를 많이 타고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꾸준히 시설 투자하고 현금 지원을 통해서 지금 몇 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렇게 캐시카우를 통해서 물음표 사업을 지원하고 그것을 별로 성장시키는 좀 성공적인 모델이 아닌가 좀 조사를 했고 그렇다고 이 순환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쪽하고 반도체 굉장히 사업 집중도가 꼭 매출이나 영업이익 집중도가 너무 높아서 그거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캐시카우가 됐는데 그것을 이제 타파하고자 예전에 한 2-3년 전인가 어쨌든 그때 5대 신사업이라고 해서 의료기기, 제네릭 의약품 해가지고 몇 가지를 태양광, LED 이런 거를 많이 신사업을 키운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그다지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 보면 이론은 쉬울지 몰라도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네, 아주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보니까 그죠? 전혀 없는 상태에서 딱 잘했어요, 아주.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그거 우리가 다 그렇게 원하지만 그 패턴을 가진 않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우리 김영우 학생 그 아마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게 좋은 기사예요. 네. 제가 이거 출처를 안 밝혀놨는데 한국 물류신문이라고 이게 프리랜서 쪽에서는 좋은 사이트더라고요. 맞아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거든요. 저희 이번 아마존에서 미래형 물류센터를 공개한 그러니까 작년 12월 정도에 공개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쓰는 것도 물류의 생산성을 일으키겠지만 아마존은 이번에 로봇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의 물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한 2012년 정도에 키바 시스템이라는 로봇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의 모양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로봇 청소기와 같은 모양입니다. 근데 기존의 물류센터에서는 주문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그 선반 물류센터에 있는 선반에서 그 선반에 있는 어떤 위치에 찾아가서 그걸 갖고 와야 됐었는데
아마존은 이거를 그냥 바꿔서 선반 그 자체를 로봇으로 옮기는 형식의 물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직원은 자기의 작업 공간이 있어요. 선반이 로봇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똑같은 장소에서 선반이 오면 선반에서 위치, 지금 주문이 들어온 제품을 들어서 포장만 하면 되는 식으로 이런 혁신적으로 물류센터를 바꾼 건데요. 이 키바 로봇을 하나의 물류센터당 1만 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총에서 9억 달러 정도의 인건비를 절약하고 또한 배송센터에서 공간 비용을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반을 그렇게 기존의 직원들이 중간중간 지나다니면서 선반에서 제품을 찾기 위해서는 중간에 통로들을 만들어놔야 됐었는데 이거를 로봇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그 중간에 통로 비용을 줄이고 또한 물류센터 자체에서는 보온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작업 공간에서만 복지를 집중할 수 있으니까 20%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해서 아마존은 9억 달러의 인건비와 20%의 공간 비용을 절약했고 또한 주문 처리 시간을 사람이 직접 가서 찾아오는 것보다 선반을 옮겨오는 곳으로 좀 더 혁신적으로 바꿔서 주문 처리 시간을 14분까지 단축시켰다고 나오는데 이게 아마존 주문 처리 시간을 저희가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인도까지를 말하는 거라고 배우긴 했지만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선반에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포장해서 배송에 붙이는 것까지 13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본 다음에 2012년에 로봇기업 키바 시스템을 인수한 게 지난번에 배웠던 그 수평통합의 좋은 예라고 배웠고 좋은 예라는 거를 깨닫고 아마존의 가장 큰 핵심 역량이 그냥 이렇게 새로운 물류센터를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핵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마존의 가장 큰 핵심 역량으로 생각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엔진이 아마존의 가장 큰 핵심 역량이었는데 그 이후에 킨들 시스템즈를 인수해서 새로운 컨텐츠 시장을 개척했고 키바 시스템즈를 통해서 기존의 물류센터를 갖고 있는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이번엔 드론까지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아마존이라는 기업 이미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크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했지만 M&A가 제일 좋은 방식이라 얘기했죠, 그죠? 자기가 기술 확보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런 것들을 인수해서 정말 자기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제가 또 우리 품질에 대한 사례도 소개해야 되고, 또 어떤 강좌는 또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어떤 건 좀 양이 많고,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 못했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사는 자기가 잘 기억하고,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기사의 핵심이 뭐다, 그죠? 그걸 잘 전달하고 그다음 내 생각 어떻다는 걸 말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배재인 학생도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네. 효과가 여러 가지 효과가 전망되고 있다는 기사를 찾아왔는데 이게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국내 제약이 의약품 설계 기반 품질 규모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업계 입장에서는 불량품 감소로 회수 비용 절감과 고품질 제품 생산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최적화된 공정 확인으로 실시간 출하가 가능해져 생산 소요 시간 감소, 생산 주기 단축 및 재고 회전율을 높여 재고 비용을 감소한다. 또 비관세 기술 장벽 해소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행정 처리 소요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되는데 정부는 불량품 감소로 회수 폐기 감소와 변경 허가 감소로 행정적인 효율이 증대, 규제 유연성 증가와 처분 감소, 심사자의 심사 능력 향상, 국제적 신인도 확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고품질 의약품의 안전적 공급으로 국민 보건을 향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단기간 내에 제약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 발판을 마련을 위해서 QBD 도입 초기 단계 업계 공동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역시 최적의 규제 프레임 도출 및 전문 인력 양성, 산업은 제품 모델링을 통해 QBD 적용 제품 개발, 학계는 제형별 차례별 기초 연구를 통해 상관 지원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대해서 논평을 하자면은 오퍼레이션스 관리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퍼레이션스 전략을 짜는데 이는 기업 성과 지표로 토대로 짜야집니다.
기업 성과 지표는 크게 비용 최소화, 이윤 극대화 두 것 기준으로 나뉘는데 비용 최소화 접근은 아시다시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장기적 원가 절감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비용 감소만을 강조하기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기업은 판매량과 가격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이번 이 QBD 시스템을 통해서 국내 제약업계는 품질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오퍼레이션스 전략의 목표인 첫 번째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세 번째 품질 고도화를 유도하고 네 번째로는 생산 소요 시간 및 생산 주기를 단축 다섯 번째로는 행정 효율 증대 및 규제 유연성 증가로 인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기업들은 어떤 방향 또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전략을 짜는지 어렵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류가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무학 소주 그 기업 심사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사용한 그 병을 또 회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수 자체가 우리 흔히 말하기로 물류를 크게 두 파트로 봐요. 하나는 동맥 물류라 그래요. 만들어진 것을 그냥 소비자에 전달하는 것이 있고 또 반대쪽 정맥 물류 그러는데 이 반대쪽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 것을 잘 회수를 해야만 그럼 그 하기 위해서 적절한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아주 그 좋은 기사예요. 자, 우리 또 정성순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도 물류에 대한 성패 혹시 있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 내용이에요. SCM과 또 한번 다시 얘기할 건데 한번 얘기합시다. 저는 교수님께서 차별화 지향 전략을 내시고 전통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 베네통의 사안을 보자면은 그 당시에는 대다수 유류업체가 미리 염색된 실로 옷을 만들었는데 이에 비해 베네통은 염색된 실로 제품을 생산하는 전통적 방법을 약 발상으로 뒤집어 흰색 트렌드를 먼저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패션 트렌드에 맞춰서 스마일로 있게 염색을 실시하는 차별 지원 전략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렇게 확보된 고가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좀 더 일반화돼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차별 일반화 전략이란 개별 제품에 따라 차별화되기 전에 공통적인 원형 제품을 먼저 생산한 뒤에 실제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완벽으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푸시, 풀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생산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푸시한다는 것은 그냥 미국식 방식이에요. 일단 내가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풀은 뭐냐면은 일본의 저스트인타임 방식이죠. 소비자가 원할 때마다 소비자가 풀하면은 그때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방금 예를 잘 들은 것처럼 푸시와 풀을 동시에 병행해 쓸 수 있는 경우죠. 그죠? 흰색 실로 흰색 옷을 만들었다? 그것은 무한히 내가 계획을 해서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다음부터 염색을 하는 것은 바로 풀 전략이죠. 소비자가 어떤 컬러 더 많이 원한다에 따라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내용이었어요. 제가 또 물류에 가면 또 한 번 더 설명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푸시 앤드 풀을 잘 병행해 쓴다는 것은. 그러면 푸시의 좋은 점 뭐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흰색 실로 옷을 많이 만들 때 가능한 공정을 좀 단순화해가지고 우리가 린 방식 같은 걸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뒷단은 그러면 안 돼요. 뒷단은 풀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가능한 많이 어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용 최소화보다는 다른 쪽 관점에서 접근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물류의 그 푸시풀을 예를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양은만 다 설명 잘 하지는 못했지만은, 자, 우리 송병건 학생 한번 여기 들어볼까요? 송병건,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제가 찾은 신문 기사는 마스시카 전기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마스시카 전기가 일본 전동 전기에 뛰어드는데 이 기존에 포화 상태에 있는데 불과 5년 전인데 상품군을 퇴근해서 이런 전기를
유연성 확보에 보면 대표에서 창의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지역으로 테이블을 이용하는 전력 공구를 충전식으로 바꿔서 판매를 해서 현장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니즈를 이제 맞춘 거고, 이제 그 기사에 이제 또 다른 일화도 있는데, 이제 일본 그 사무용품 메이커죠, 플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스테이플러는 100개짜리가 들어가는데 이거에 5분의 1, 한 20개밖에 안 들어가는 미니 스테이플러 만들었는데, 이게 기존 스테이플러는 100엔 정도에 판매가 되는 것을 오히려 더 비싼 500엔에 판매를 하는데도 그 수요가 더 많아서 판매가 더 잘 된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배운 내용과 연관지어 보면 유연성의 종류 중에 이 디자인,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거나 개량할 때 프로세스의 능력, 이 능력이 이제 뛰어난 두 기업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충전식으로, 그죠? 보통은 막 그 전기줄이 걸려가지고 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걸 봐도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항상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 보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을 내가 이 불편을 어떻게 좀 해소할까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또 그 두 번째도 굉장히 많은 것이, 여러분 미국에서 10개들이 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팔리는데 인도에서는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결국은 고객의 행태를 잘 관찰하다 보니까 인도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포장한 거죠. 2개 들이로. 그랬더니 비용도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또 그만큼 더 또 먹기도, 그죠? 날씨가 더운 되니까 오래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그런 불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제품이 어디는 성공한 데서 다른 한 성공한 데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는 변화한 그런 좋은 예가 되겠어요. 자, 우리 고태호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기타 제작 과정, 생산 방식이 좀 달라진 거를 차별화 지역 전략에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타 보시면 이렇게 문풍이 있고 손으로 잡는 렉이라고 하거든요. 문풍이 있는데 이번에는 스테레시 렉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몸통을 만들 때 꽂아놓고 통째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쓰다가 그게 최근부터 이 렉이랑 몸통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구들 조립하는 가구처럼 그렇게 조립하는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게 원래는 가구 영역에서만 쓰이던 도브테일 조인트 결합 방식인데 이거를 기타 생산 방식에 도입함으로써 생산의 효율도 높아졌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조합으로 다양한 기타를 되게 손쉽게 제작 가능해졌다는 이점이 있고요.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으로 늘어나는 그런 악기 수에 맞춰서 대량 생산하는 데도 용이하고, 실제로 제가 가서 경험한 거에 의하면 악기 가격 또한 기존보다 모델들마다 한 20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AS 같은 경우도 몇 년 전까지는 이렇게 카페 같은데 목이 부러졌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버리세요 아니면 홈도 쓰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하니까 AS 샵에 갖다 줘도 그냥 목을 떼어내고 다시 새로운 목을 끼기만 하면 되니까 AS 면에서도 되게 편리하게 됐고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전혀 어울리지 않던 목재 같은 걸로도 조립해서 모델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보면서 되게 다른 분야에서 쓰이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악기 제작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타 분야의 생산 방식을 응용해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좋은 기술. 미리 좀 확대해 놓지. 자, 아주 그 좋은 기사인데, 여러분 실제 보게 되면은 생산 공정을 잘하면 기술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다못해 여러분들 있죠. 어떤 것들은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작동 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업에 가게 되면은 생산 공정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막상 그걸 한번 작업해 보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걸 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요 부분에 요거는 좀 통합할 수 없을까, 그죠? 지금처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 다른 방식에 쓰는 그 끼우는 그 장치를 통해서 목하고 그 다음에 몸체 부분을 결합을 했다. 중요한 아이디어죠. 네, 좋습니다. 나머지 다 좋은 내용이지만 다음에 좀 소개하는 걸 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저 보여드릴 텐데 현대 건설은 바로 토털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했더라. 그죠? 근데 핵심은 결국 품질 수준이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내가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업무를 프로세서화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봐야만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그죠? 모든 업무를 프로세스해서 그 다음에 혁신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죠. 그죠?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또 그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알았던 것들도 결국에는 활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어떤 실패 사례했다 그러면 그걸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거를 잘 전파가 되어야만 또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패 대회를 열어요. 그죠? 실패 대회를 각자 자기 실패한 사례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다음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보통 같은 경우는 그걸 감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실패 매몰병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걸 통해서 내가 배웠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lessons learned, 내가 뭘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통해 가지고 품질 예방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국내외 전 현장의 품질 수준을 지수화해서, 그렇죠? 지수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 품질 평가 제도를 실제 도입했다, 그죠? 이제 건설업체다 보니까 우리가 퀄리티 인디케이터인데, 페이브먼트, 우리가 도로에 포장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품질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일 핵심은 동일 실패 사례가 재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외 데이터베이스 중요한 어느 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 사원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좋은 제품 만들기가 이미 벌써 시험했던 것을 다시 시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DB가 만약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조건으로 새로운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입력하는 순간에 화면에 떠요. 그것은 2년 전에 누가 벌써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굳이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그런 기록이 없었나? 있었죠. 그냥 문서로만 되어 있는 경우죠. 근데 그 문서 먼지 쌓인 것을 끄집내기 귀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만약 DB화 되어 있다 그러면 딱 치는 순간에 나오는 경우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정보 기술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여기다 녹여내가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식스 시그마, 우리 방금 배운 거예요. 그죠? 식스 시그마 해서 요새 정부에서도 중소협력사들이 이런 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하우를 지원한다. 자, 옛날 같으면 거의 뭐 상상도 못했죠. 요새는 모기업하고 협력업체도 서로 전략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죠? 서로 왜? 그걸 정보의 공유, 그죠? 그리고 이익 공유를 통해서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도 식스 시그마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제 수행하는 가장 이점은 뭐냐면 과제를 수행하면 이익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프로젝트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보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식스 시그마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그런 예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엄청나죠. 항만 재개발 프로세스를 체계화해가지고 147억의 비용을 절감했다. 그죠? 계획 변경도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 가게 되면 뭘 하면 이걸 수치로 보여줘야 돼요. 그죠? 이걸 했더니만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표가 있겠죠, 분명히. 그죠? 그 지표를 통해서 봤더니 인터넷 통과하는 것이 1시간에서 30분 단축됐다. 벌써 2배의 성과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예가 있고요. 또 보게 되면은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봤을 거예요.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한때 굉장히 웰빙으로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이제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죠? 쉬쉬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정면으로 오히려 대응해서 더 잘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봤더니만 양초 주성분이 파라핀이 들어갔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대처했냐? 소프트리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적극 대응했다. 그래서 자기가 2014년 2월부터 이런 생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일시 품절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생산을 중단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죠? 굉장히 사람들한테 임팩트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사용 재료에 대해서도 전부 다 우리가 철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해서 보고하겠다. 그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죠? 그리고 혹시 우리 가맹점에서 파라핀이 주성분이 이런 것이 포함되면은 신고해달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처럼 벌집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을 시행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소프트리 자체에서 인정제도. 여기는 우리가 이 양봉업자는 믿을 만하다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도 인정제도를 통해 가지고 더 나은 품질의 그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내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대응 때문에 기업이 망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우리가 리콜을 제때 못해가지고 아주 문제 심각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예도 하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선 도구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이 철판 시트에서 모든 전선이라든지 이런 실제 생산 공정을 가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을 다 거쳐가지고 결국 완제품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새로운 그 생산 라인에서 쉽게 말하면 홀류 생산을 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제습기 시장을 대비해서 대표 모델인 생산 캐파를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늘렸다 하는 것은 반드시 수요 측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경우죠. 그냥 2배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캐파를 우리 앞으로 배워지면 생산 능력을 2배 늘려가지고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2배 가까이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에어컨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여름에 탁재 생산하는 것이 미리 생산해서 우리가 선주문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생산 라인 총 10개의 생산 라인에서 평균 15초에 한 대, 12초 한 대꼴로 에어컨과 제습기가 만들어진다. 이 평균 15초에 무슨 타임이죠? 우리 시간에서 배웠죠. 리스판스 타임도 있고 스루프 타임도 있고 사이클 타임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타임이죠? 평균 15초 한 대 나온다는 것은 사이클 타임이죠. 그죠? 제품의 한 대와 그 다음 나오는 사이의 시간. 스루프스 처음부터 다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구별해야 돼요. 자,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은 바로 이거예요. 홀류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홀류 생산이 어려운 점 뭐라 그랬죠? 순서를 잡는 거, 시퀀서. 그죠? 시퀀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순서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도 보시면 식스 시그마도 못합니다. 식스 시그마는 3.4 ppm이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어때요? 100만 개 생산 제품 중에서 분량을 100개 하시면 100ppm 운동이에요. 그럼 옛날에 전통적으로 썼는 3시그마는 ppm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제가 수업 처음에. 여러분 3시그마하고 6시그마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옛날 전통적인 방식이 3시그마예요. 대략 얼마였죠? 그걸 봐야만 여러분 야, 이 100ppm이 대단하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얼마입니까? 3시그마 할 때 얼마죠? ppm 따지면 6만 엄청나죠. 6만 6천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100ppm 뭐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6시그마인데 6시그마는 사실은 달성은 쉽진 않아요. 하나의 어떤 상징적 목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기업들이 6시그마 좀 어렵고 뭐 5시그마 또는 그렇게 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요사 이제 요 내용을 우리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이머신 생산하는 사람 자기 이름을 거기다 실명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무튼 물건을 사면 거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생산 라인 곳곳에는 공정 상황을 점검하는 체크시트와 함께 마이머신 하는 것은 내가 담당하는 기계 공정에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 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 다음 또 하나가 생산 라인에 문제가 3번 발생하면 장비를 멈추는 라인 스탑제가 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시행해요. 자, 라인 스탑제가
라인 스탑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다기능화, 그죠? 작업자가 여러 군데 경험이 있어야만 실제로 이런 스탑이 됐을 때도 와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자, 더 대단한 것이 3번 발생하면 그냥 장비 자체를 멈추는 라인 스탑제, 동일한 문제가 3번 발생하면 장비를 멈추는 라인 스탑제다. 어떤 경우는 그냥 바로 발생해도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자, 식스 시그마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래도 대단한 품질의 그런 능력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런 이제 내용을 참조해서 또 우리 다음에 이제 또 저 기사를 좀 이제 가져오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습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습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컴프레스다. 그죠? 그런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협력사에서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장기적인 거래를 통해 가지고 협력사의 제품을 사용한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우리가 제품 개발 과정부터 원초부터 열심히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창원에 있는 이 LG전자는 한때 저 김상수 사장이라는 분이 그때 가서 식스 시그마를 엄청 너무너무 잘해뒀는데 그분이 이제 떠나시고 나서는 좀 허지부지 되다가 지금 다시 식스 시그마를 하는 걸로 돌아간 상태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거기 있다가 뭐 한국전력공사 또 사장으로 가셨고 한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김상수 그 사장 그분의 대단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수율이 뭐냐면은 수율이 단계별로 분량 정도인데, 근데 매 단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곱으로 보는 거예요. 누적 수율제. 각각 0.9로 잘한다 하더라도 곱을 해버리게 되면은 확실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적 수율제로 품질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반한 아이디어로 소개가 많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 못한 학생들은 또 다음에 좀 더 기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